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시작합니다. 청년층의 타지 유출 문제는 사실 수도권 정도를 빼고는 모든 지역,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맞닿아 있고요. 지역의 활력에도 영향이 큽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핵심 도정의 하나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커스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박일동 경상남도 여성가족 청년국장 나오셨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두 분이죠. 진영익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상훈 도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대화 주제입니다. 자, 박 국장님, 청년특별도라는 구상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경상남도에서 올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핵심 과제를 뽑았습니다. 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청년특별도입니다. 예. 이 문제는 현재 청년이 처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해서 현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에 있는 청년들은 또 지역의 청년이라는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년이 아예 없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청년들이 모여 살 수 있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하에서 청년특별도를 이번에 핵심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올 리는 없고 어쨌든 쭉 토대를 좀 다져왔던 시간들도 있을 텐데 지난해에는 그럼 어떤 식의 준비가 좀 있었나요? 예, 저희 경상남도에서 청년 정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회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정영희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청년 네트워크에서 청년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센터라는 것을 개소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경상남도에서 청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면접 갈 때 이제 정장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을 빌릴 때 이자 부분도 저희들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청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청년 정책이라는 의제가 이제 좀 대두되는 것 자체는 뭐 성과를 일단 떠나서 그 자체로 조금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청년 문제가 사실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나쁘다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긍정적인 이슈보다 사실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부각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을 좀 이야기하면서 특별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큰 바입니다. 근데 약간 우려할 점이 있다면은 사실 청년 특별도에 대한 목적이나 좀 방향을 좀 약간 전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뭔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는데 수단을 청년으로 쓰는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컨대 출산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청년을 수단으로 좀 많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사실 우리는 출산율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단과 목적이 좀 전치되지 않고 그냥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행복한 경남이 아니라 그 경남 안에 있는 청년들이 좀 행복하면 오히려 떠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살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출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 좀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도내 청년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네,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도내 청년이 최근 5년간 우울증이 9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일과 삶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이제 워라밸 지수가 경남이 이제 17개 광역단체 중 이제 지방정부 중에서 최하위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과 조금 소통을 강화해서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행복해서 떠나가지 않는 경남 그런 특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돌아오는 경남 여기에 방점이 아니고 떠나지 않는 경남 청년들이 머무는 경남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잘 되는 경남 좋아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도의원이신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진영희 위원장님의 생각과 이제 같이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학업적 이유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취업, 우리 경남의 일자리가 힘들다 보니까 취업을 고민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을 저희가 다시 경남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박일동 국장님께서 새롭게 우리 여성가족 청년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청년 업무를 담당을 하시게 됐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국가의 소통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우리 진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청년들을 출산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인구 문제에 또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남도가 인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청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나가지 않을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경남을 이제 떠나는 상황이 일차적으로 문제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만들겠다. 청년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경남을 이제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어떤 청년 인구 유출 또는 이동 현황 같은 게 지금 지표로 좀 나타나 있죠, 박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해 경남연구원에서 청년의 이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2018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 67,300명의 청년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지역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 23,300명으로 나갔으니까 한 35%가 나갔고요. 네. 그리고 부산권에 이제 28,000명에서 31%가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으로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년들이 나가신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건 역시 일자리였습니다. 한 64%가 일자리 때문에 경남을 떠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13% 정도는 주거 문제, 그리고 12% 정도는 교육 문제로 경남을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위에서 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시겠죠? 네, 사실 청년들이 제일 처음 경남을 떠나려고 이제 결심을 하는 게 사실 교육적인 문제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은 이제 인서울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처음에 떠나는데, 그래서 사실 20대, 30대로 좀 지표를 구분해서 보면 확실히 20대 순유출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대도 순유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라기보다 이제 일자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경남에 적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기회라고 하면은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제 문화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직업 탐색의 기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의 기회라고 봤을 때 저희가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뭔가 서울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거나 이제 재수 준비하는 것도 서울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 동영상 기법이나 영상 촬영 기법도 왠지 서울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기회에 대해서 사실 경남보다는 서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경남에 남았을 때 좀 기회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기회 비용이 청년 참여가 될 수도 있고 주거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일자리 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이 이제 기회 비용을 좀 상대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신 의원님께서도 좀 이런 거 접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네. 또 이제 민원인들도 만나실 테고.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이 됐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단칸방도 아니죠. 이제 고시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 경남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나가는 곳이 되었냐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은 과거 수도권과 이제 쌍두마차를 이룰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랬던 경남이 이 제조업 중심의 이 산업 구조가 조선업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GM대우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무너져 가면서 안 그래도 이 지역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 경남의 특수성으로 한 가지 정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제조업이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경제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적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지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기회가 많은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여성 일자리, 특히 여성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일자리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뒤에서 하게 될 건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너무 일자리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실제 일자리가 떠나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 주위에는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남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또 구하기 힘들 뿐더러 사실 수도권에 가면은 이제 그런 질 낮은 일자리라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망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슴이 아프죠.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경남에 남았을 때 어떤 게 좋을지, 진짜 기회비용을 어떤 걸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될지 좀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을 어떤 부분을 줘야 남을 수 있는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시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안 맞다 이런 건가요? 네, 사실 일자리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살펴보면은 수도권에는 질 좋은 일자리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업 산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은 사실 뭐 최저임금을 가깝게 받고 근로시간은 많고 약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만 보고 서울로 간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이제 군산에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은 현대가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평택에 있는 기아자동차, 오히려 이런 데가 일자리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단순히 수도권으로 간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토론의 연장선상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라는 전제를 일정 정도는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이제 또 이제 틀린 거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적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인 확산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아르바이트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테고 문화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의 것들을 높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해왔고 이제 그 고민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졌냐와는 또 역시 별개로 어떤 그 좀 노력들을 해오셨었나요? 지금 일자리 부분 이야기 나오셨는데 아마 지금 진혁이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래도 일자리에 제일 그래도 가장 큰 좀 가치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제 경남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보다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경남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에 어려운 고용 상황 극복을 지금 단기적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8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건 아마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계속 좋은 일자리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의 노력을 하고 있던 게 저희들 아마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에서 제조 혁신을 하는 것이 기존 제조 공정에 있는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신 의원님과 그 진영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성 부분, 이게 산업 부분이 좀 떨어졌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나 농업이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김경수 이제 도정도 그렇고 이제 청년 정책을 이제 뭐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하지만 일자리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렇게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좀 알고 싶거든요. 우리 진 위원장님 좀 비판적이시겠네요. 일단 네,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도정이 나오면서 단순히 일자리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일자리 질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조금 더디지만 일자리 질도 같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란 게 이제 지역에서 자기 지역 특화된 이제 사업을 찾으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청년들에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나 이제 뭐 공간이나 아니면 뭐 기업에 필요한 운영 자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청년들과 함께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청년들의 일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특별히 경남에는 이제 경남형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행안부에서만 제안했을 때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까지만 이제 사업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있는 스타트업 초기 시작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시민단체도 이제 적용받게끔 설계를 해서 사실 그런 쪽에 청년들이 좀 다양하게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구직을 준비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 들어가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청년들이 상당히 좋은 체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쉬운 점 없으세요? 네, 아쉬운 점을 좀 그러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유형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지역 주도 경남에서도 시민단체가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끝나고도 그 기업에 계속 남아서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거기서 실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조금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단계별 이제 유형에 맞는 이 교육도 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정부형 구직활동지원금과 이제 경남에서 하는 이제 지방형 구직활동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정부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구직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하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구직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2년 동안 사실 취업이 잘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하다가 뭐 내 삶을 좀 재설계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을 준비하다던가 아니면 조금 휴직 기간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순히 구직 활동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의 최근의 심리 상태나 이제 건강을 조금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네, 커뮤니티 형성 사업, 이제 청년들이 너무 단절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은 사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약간 벗어난 있는 분들은 이제 니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니트 청년은 구직 활동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약간 기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학교에서 졸업하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게끔 좀 끌어주는 그런 정책들은 아직 일자리 사업으로 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좀 다양한 청년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로 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신 의원님 좀 보충 좀 해주시죠. 보완할 점이랄까요? 네, 뭐 우리 앞서 진혁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실제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하셨고 지금 이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청년 정책의 다양화를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저희가 2018년 6월에 당선이 되고 7월달에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게 청년 정책 부분이었는데요. 그 3명이서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진혁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만 들어봐도 이게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이 내용을 3명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2018년 11월 달에 첫 번째 도정 질문 때 김경수 도지사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3명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해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개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2019년도는 사회혁신 추진단 안에 청년 정책 담당이 있었고요. 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과단위 이상의 우리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주문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담당관도 생기고요. 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한 2자릿수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앞서 우리 직접 청년 진영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챙겨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놓치는 분명히 관에서 놓쳐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관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민원들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분야로도 이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말씀까지 쭉 해주시고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어쨌건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또 사실 그냥 중소기업들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 또한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어쩐 뭐 청년들의 뭐 눈높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미스매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푸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우리 진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스매치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만 봤을 때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정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끝까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직장이었다면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표출하는 공간 그리고 진짜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게 약간 일자리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조금 변화됐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뭐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 그리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들이 이제 1년 미만의 이제 계약직 노동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일하면서 사실 나의 삶을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너무 여기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년의 미스매치를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자리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이제 대규모의 청년들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는 이제 뭐 공연 기획이라든가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강사라든가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에 대한 미스매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청년들이 생각한 이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행정이나 정치인들도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일자리가 경남에서도 이제 질 좋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일자리들, 제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청년층들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런 디자인이나 뭐 이런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 지원 쪽에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사실 창업 지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티븐 잡스나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플리케이션 좋은 걸 만들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유형의 창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없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10가지의 이제 분류를 좀 조사하고 통계를 낸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살펴보면은 사실 IT 직군의 소프트웨어의 창업은 10번째로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통신기기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 관련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부가 가치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창조경제지원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분야의 창업을 많이 하는지 조금 살펴보고 이제 그 분야에 특화된 이제 창업과 관련된 사업 지원해주는 사업이 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사담일 수 있는데 사실 창업 그 지원,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창업 절대 하지 말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포화 상태고 계속 명멸하고 있어서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뭐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지적해 주신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네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조금 전에 그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 창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제 그 아이디어부터 교육과 창업 사업화까지 그런 과정을 지원해준 과정을 이제 각 기관별로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청년들이 느끼기에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한 걸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개선 좀 찾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 많이 만나 보니까 일자리 주지 말고 일거리를 좀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어떤 뭐 창업을 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달라 그런 부분 요청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전 실국하고 같이 어떻게 청년들의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토론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 의원님 이렇게 두루 이런 이야기들 우리 당초 준비한 질문에서는 조금 뭐 벗어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뭐 우선 이제 기업의 미스매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청년들이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왜 눈높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제 격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안에서도 또 하청이 내려가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어려운 일자리들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경남도 도의회가 이런 부분을 아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해서 그 기관의 최고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계약직 직원, 말단 직원이죠.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7배 안으로 맞춰야 된다는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기도 했고요.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법적 제도적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창업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한 창업 사례 하면 푸드트럭과 청년몰입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가 너도 나도 이 청년몰과 푸드트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막 행사하고 막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막 행사들 진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푸드트럭도 활성화가 되지만 이후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군데의 푸드트럭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공간이 죽어버리는 공간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작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마무리까지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자리를 비롯해서 어떤 다양한 정책 요구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교육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데, 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교육 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예, 아까 전에 저희들 인구 유출 2018년 조사 말씀드릴 때 교육 문제로 떠나는 게 12.2%가 조사가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초중고생까지 넓혀보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인구가 더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유입을 하려고 할 때 교육 문제를 못 오는 장애물로 뭐 작용하는 것도 클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역의 인재는 지역이 책임지고 길러야 되겠다는 게 저희 경상남도의 지금 의지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도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이 다 참여하는 통합교육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래 학교도 구축을 하고 학교 환경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 특별도가 첫 번째 핵심 과제였는데 두 번째가 저희가 교육 인재 특별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군요. 예. 어차피 이어지는 사례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산업이 꼭 필요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각 대학과 산업계와 같이 만들어보고 저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번 네. 자세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네, 사실 교육 문제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제가 봤을 때 단군 건국 이래 모든 국가가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육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좀 가치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서울로 가야 성공하는 거 인서울 해야 된다, 스카이 대학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 지방 대학교 경남에서도 서울에 대학을 가게 되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현수막 걸면서 어떤 대학교 누구 합격했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서울에서 이제 경남에 오는 청년들한테는 그런 게 현수막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도 같이 좀 저희가 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경남의 인재는 이제 경남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처럼 정말 서울 수도권 안 가고도 경남의 인재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경남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고민을 했을 때 교육 특별도 이야기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교육 특별도보다 뭔가 연구 특별도가 됐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기초교육 때문에 벌써 이제 수도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라고 하면은 뭔가 특화됐고 이제 지역과 관련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특별도로 하면은 전 경남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뭐 진주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됐고 그다음 공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그다음에 뭐 기초산업과 이제 뭐 저희 농산물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청년들이 연구를 하되 연구를 좀 자유롭게끔 할 수 있게끔 연구 결과가 의미 있든 뭐 의미 없든 좀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특별도도 뭐 교육 특별도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청년 학회도 만들고 교수님들이 그런 걸 해서 좀 연구도 중점적으로 많이 키워가면은 좀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대학 서열화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득 하게도 되네요. 이게 사실 이게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 아니다. 교육 문제라는 게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어떤 또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신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네, 우리 박일동 국장님께서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가 꽤 큽니다. 우리 김경수 도지사와 이 추진단은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원 교육감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우리 이전까지 경상남도청과 교육청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퉜습니까? 우리 지난 홍준표 지사 시절 때 박정원 교육감과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세월이 변해서 두 분이 함께 발을 맞춘다면 그 박정원 교육감이 말하는 미래교육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사회교육, 혁신교육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작년 9월 달에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앞서 이제 선배 도의원이시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요. 이때 당시 의회의 이 사정상 조례 내용이 굉장히 좀 빈약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일부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거의 전부 개정안 내용 수준으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던 일자리도 있고 뭐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부채 탕감 등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 격차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고졸과 대졸의 차이도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또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이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챙기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졸, 대졸 간의 격차 그리고 이 지역 간의 격차까지도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네.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참 이게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그죠? 그래도 해야 될 분야지 않는가. 예. 지역의 미래를 볼 때는 해야 될 분야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명감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게 또 성과로 이어져야죠. 네. 그냥 고생만 하시고 그게 성과 없이 또 비판받고 하면 그것도 또 안타까운 일이니까. 자, 어쨌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이제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뭐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모든 자치단체, 모든 지역에서 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럼 좀 좋은 정책이다 하면은 또 이제 그래서 네. 금방 또 벤치마킹하고 차별화가 아니라 이제 동조화가 되는 게 이게 일면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예, 맞습니다. 어쨌건 경남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지역의 그런 뭐 정책이랄까요 좀 본받을 만한 벤치마킹 할 만한 이런 것들 뭐 가져오고 좀 지켜보시는 게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지자체에서 전부 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행정 공무원들은 금방 같은 정책을 바로 차입을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계속 수당 주고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은 더 청년들을 모으기만 하고 효과가 더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나 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한 사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남해에 가보면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농업과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농장도 만들고 주거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업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한 사례가 있고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재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스스로 해결해보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 청년들이 그 도전하고 싶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성공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이런 정책들의 특징이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이 참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경남도에 도입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뭐 좋은 말씀, 따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진 위원장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경남으로 왔을 때 좀 이슈가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진짜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물론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행정에서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워낙 행정의 시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 안에서 노력하는 청년들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청년이 정말 행복한 경남이 되려면은 뭐 지사님이나 청년정책 추진단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이 되었는데 사실 청년을 담당하는 아직 뭐 개나 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특히 그 안에 실무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경남연구원이랑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사실 연구원에서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구원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회도 저는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청년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이제 15시간 이하의 이제 초단기 노동이라든지 뭐 플랫폼 노동 아니면 프리랜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데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입법을 발의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먼저 경남이 행복해지려고 할 때 먼저 보여줘야 될 기관들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 다양한 또 시민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또 변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은 떠나지 않는 경남,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만들기 위해서 더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 어떤 거 네, 있어요? 앞서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경남의 특성을 좀 보면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이제 농촌 지역이 많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도시 지역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례 개정했던 부분에 보면 청년 친화 도시를 지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와 남해군 이렇게 두 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거제시는 우리 경남에서 아주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떠받들었던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힘들어져 있는 지역이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남해대학이라는 우리 도립대학이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런 두 군데가 이번에 올해부터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세부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경남도에서 계속해서 맞춰간다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경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박 국장님, 뭐 다짐일 수도 있고 올해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그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을 저희가 청년 특별도라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년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청년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 정책, 청년 특별도 만들어 가겠고요. 그리고 지역의 노력만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부처와 경기도,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자체와도 협력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수단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냥 마무리 말씀드리자고 하면 청년이라는 게 저희들 동생이고 어떻게 보면 아들, 딸들이고 친구고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꿈을 다시 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겠습니다. 많은 청년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진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도에 조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뭐 청년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자체 여기 있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인구 유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경남 안에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은 도시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서로 뺏고 뺏어오는 그런 안 좋은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그 안에서 청년이 행복해서 청년들이 자생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앞서 말하면서 좀 청년센터의 역할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청년센터에서 이제 그 동아리 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모인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모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청년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창업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경제로도 이제 발전되게끔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경남은 이제 시민 청년 사회가 좀 활발해지는 그런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 의원님 마무리 말씀. 네. 저는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이 돼서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을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영역이 뭐 맨날 TV만 틀면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 싫은 영역이다 하고 이렇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만큼은 뒷받침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떠나고 싶지 않은 경남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포커스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